주요 기업들이 실적 시즌에 돌입하면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1분기 실적 전망치가 잇따라 하향 조정되는 등 실제로 실적 부진 모습을 보여주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번 기업들의 실적이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훈 실장, 정철진 경제평론가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평론가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1분기 실적 시즌 이제 왔는데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는 좀 안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많은 좀 대비를 하고 실적의 기대치도 낮췄지만은 현실화가 되면서 어쩐 실망감도 굉장히 큰 것 같은데요. 네. 그동안의 국내 증시 또 한국 산업 구조를 보면 역시 반도체를 주축으로 한 IT 업종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삼성전자를 위시해서 또 어제 나왔던 SK 하이닉스들의 결과를 좀 보니까 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지금 전년 동기 대비 70% 가까이 육박하는 네. 급락세가 나오고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어린 시즌 좀 이제 우울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조금 이따 자세히 또 얘기하겠지만 네. 그나마 이제 자동차주가 어느 정도 이제 반전을 보여주면서 조금의 숨통은 트였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네. 큰 틀에서 역시 실망감 지속되는 1분기 어닝 시즌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기업들은 이렇게 1분기 실적이 부진한 상황인데 오히려 미국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더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을 예.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그런 기업들이 상당수 관찰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S&P 500 기업 가운데서 현재 이제까지 실적 보고를 한 기업의 78%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그런 좋은 실적들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분기 실적을 공개한 기업들 평균 이익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 2.4%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당초 시장의 예상은 오히려 4% 정도 감소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는데 오히려 2% 정도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실적이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깜짝 실적을 보고한 기업들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네. 페이스북, 그다음에 캐터필러나 이베이 같은 그런 기업들이 있고요. 반면에 테슬라나 3M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충격을 줄 정도의 그런 이제 실적 쇼크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기업들의 실적을 좀 하나하나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반도체 기업들부터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을 이미 해주셨지만 네. SK 하이닉스 실적이 어제 나왔는데 네. 수치를 보니까 2015년 3분기 이후 최저치다 맞아요. 이렇게 기록이 그렇습니다. 됐더라고요. 이제 영업이익이 1조 3,600억 정도입니다. 작년 비슷한 동기 대비 69.2% 폭감이죠. 70%가 영업이익이 줄었다고 하는데 네. 그동안의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추세를 좀 보면은요. 예. 2년 전, 3년 전만 하더라도 1조 벌기가 영업이익으로 힘든 회사였거든요. 2, 3년 전에는. 예. 네. 그러다가 소위 말하는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함께 1조도 뛰어넘고 2조, 3조, 4조까지 분기별 영업이익을 냈었는데 이러다가 이제 최근에 다시 오게 되는 이 반도체 불황에 예. 이제 70% 넘게 급감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나왔었는데요. 네. 문제는 과연 바닥이 어딜까 하는 겁니다. 이게 1분기가 바닥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낸드 가격이나 플래시 가격 하락이 낸드나 이 디램 가격 하락의 끝은 아직 우리가 확인을 못했거든요. 네. 그러면 2분기가 바닥일까? 이것이 SK 하이닉스의 주가 나아가서 우리 한국 산업의 네. 또 한국 경제 성장률의 바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반도체 업황 사이클 얘기가 지난해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게 예상된 결과라는 시각도 분명히 있거든요. 주식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일단 실적 하락은 예고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 생각보다 이제 큰 충격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다만 이제 실적들이 다 나빠질 거다라는 것은 공통적인 의견이었는데 실제로 발표된 실적을 살펴보니까 시장의 예상보다는 더 안 좋았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이로 인해서 주가에는 추가적으로 좀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났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향후에 실적이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라는 부분이 더 중요한데 앞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불확실성이 있고요. 그리고 네. 추가적으로 더 나빠질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는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네. 주가의 부정적인 영향은 당분간 조금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삼성전자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 확정 실적이 오늘 30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미 발표된 실적이 있어서 그 실적이 삼성 확정 실적이 네. 아니냐 하는데 그건 사실 잠정 실적이었고 네. 그 전에 또 사전 공지를 통해서 한번
그 예방 주사를 놓은 적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번 이 확정 실적에서는 어떤 부분에 좀 포인트를 봐서 두고 봐야 될까요? 일단 잠정 실적만 보면은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한 60% 이제 급감을 했는데요. 예. 네. 그때는 부문별 성적은 안 나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확정 실적이 나오게 될 때는 반도체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나빠졌느냐를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한 4조 원대는 나왔을 것 같은데 네. 일단 그거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예상보다 더 나쁜지 안 나쁜지 이걸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나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그 133조 원 투자라는 것들을 네. 통해서 향후 투자자들에게 비전을 좀 제시를 했었고 예. 어제 보면 하이닉스가 약간은 거의 직간접적으로 이제 감산에 대한 이렇게 시그널을, 시그널을 보였습니다. 예. 과연 이제 삼성전자도 확정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이 메모리 분야에서 이제 어떤 수급에 대한 계획을 펼칠지 이것들을 좀 보면 네. 우리가 과연 1분기가 바닥인지 2분기가 바닥인지를 반도체 이 네. 메모리 분야요. 여기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어제도 다뤄봤던 주요 이슈이긴 합니다만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분야에 133조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 네네. 주가를 보면은 글쎄요 뜨뜻미지근한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삼성전자가 이제 향후 10년간 133조 정도를 투입을 해서 비메모리 반도체를 육성을 하겠다라는 네.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그렇게 하면 이제 2030년 근처가 되면 예.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도 글로벌 1위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비전들을 밝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야심찬 계획인 건 맞습니다만 네. 그런 이제 133조가 10년간 투자가 그렇죠.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투자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글로벌 1위에 과연 오를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 계획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글로벌 1위라는 구체적인 목표로 나타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큰 것이고요. 따라서 예. 주가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반영해서 오히려 그렇게 크게 반영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이번에 전자업계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LG 디스플레이 또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가 끝났는데 네. 지금 실적 어떻게 나왔습니까? 안 좋았죠. 안 안 좋았나요? 좋았고요. 뭐 예상도 했지만 또 막상 항상 성적표를 받아들면 네. 충격은 그쵸. 더 큰 것 같은데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뭐 이제 LCD도 다 중국한테 내줬고 네. OLED 전환하면서 힘들다라고 했지만 또 막상 3분기 만에 적자 전환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보니까 아 역시도 또 야 충격적이죠. 이러다가 또 OLED도 뺏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LG 이노텍도 또 부진하고 어제는 좀 특이했었는데 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나쁜 실적에도 불구하고 또 외국인의 순매수가 오고 주가도 아, 예. 했었는데요. 이것도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내용을 좀 보면은 LG전자가 그동안의 스마트폰이 무려 10분기 연속 적자를 내고 있었던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는 국내 공장을 닫고 그렇죠. 평택으로 간다라는 평택을 닫고 네, 평택을 닫고 베트남으로 외국으로 이제 가는. 네. 간다라는 소식이었었는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결과는 지금 굉장히 참담한 거잖아요. 네. 그래도 시장은 그럼 이제 LG전자가 스마트폰은 이제는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하고 새로운 또 LG전자의 장점인가 보다라고 해서 좀 매수가 몰리면서 주가가 좀 움직였었는데요. 네네. LG전자 또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현재까지의 모습만 좀 보면 네. 역시 우려 섞인 그런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LG전자 실적은 안 좋았습니다만 이제 국내에서 스마트폰 생산을 중단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히려 주가도 올랐고 외국인들도 순매수를 보였어요. 뭔가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일단 LG전자가 계속해서 스마트폰을 생산을 고집해 왔습니다만 네. 예. 거기서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평가들이 많고요.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는 LG전자도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 따라서 충분한 수익을 확보하지 못하는 스마트폰 생산에 대해서는 비중을 축소를 하고 다른 부분에 자원을 투입함으로써 오히려 더 기업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 따라서 LG전자가 현재 그 구조조정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점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더 크게 어필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진한 실적 보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는 오히려 조금 더 개선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들이 나올 수 있었던 네. 거고요. 주가까지 상승할 수 있었던 거죠. LG 이노텍하고 삼성 SDI는 왜 올랐을까요? 일단 현재 뭐 뚜렷한 이유를 찾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은 결국은 실적은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나왔습니다만 현재의 모습들이 이제 바닥 근처에 도달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조금 확산되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매수세가 조금 유입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자동차 분야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는 사실 실적 선방했다는 평가가 이미 맞아요. 나오고 네, 있었는데 나왔죠. 네. 어제 기아차도 굉장히 좋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기아 나 깜짝 좀 놀랐었는데요. 네.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무려 94% 작년 대비. 그러니까 오른 거. 네. 와. 2배 가까이가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거의 5,945, 6천억 가까운 지금 영업이익을 네, 1분기에 발표를 그러네요.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좀 내용을 좀 봤더니 예. 내용도 한 절반 이상 긍정적이다. 뭐냐? 일단은 저렇게 반짝하는 거는 기아차가 그동안 통상임금 관련 소송들이 있었잖아요. 네. 네네. 그리고 적립금 쌓아놓았던 게 일부가 환입되면서 네. 이제 도움을 받은 게 있고, 근데 이걸로 또 폄하할 수가 없는 게 미국 시장에서 텔루라이스라는 대형 SUV가 네. 지금 꽤 팔린 것 같아요. 상당 부분. 그게 긴가민가 했었는데 그게 굉장히 좀 선방한 것으로 나오게 되면서 네. 기아차 뭐 어제 나왔던 실적 내용도 어느 정도 괜찮았다. 네. 사실 직전에 나왔던 현대차도 괜찮았는데 현대차는 거의 중국과 미국에서는 실적 부진은 여전했고 국내에 이제 뭐죠? 대형 SUV 랑 팰리세이드 뭐 뭐 G90 뭐 같은 차량들. G90 페이스리프트 이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절반의 성공 아니냐 음. 아직까지 그랬는데 또 기아차가 북미 시장에서 선전한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면서 네. 현대 기아를 함께 보면 자동차주는 이제는 좀 바닥을 좀 찍고 이제 아. 오르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숙제가 있죠. 예. 이제 전기차, 수소차로의 전환이라는 것만 잘 넘어가면 글쎄 이제 다시 어쨌든 회생 가능성은 뭐 있지 않느냐 또 이런 분석도 가능합니다. 네. 네. 뭐 일단 내수 시장에서의 선전에 대해서는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만 뭐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부분도 사실 간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 현대기아차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좀 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바닥을 찍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대체로 시장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바닥을 찍었다고 해서 다시 이것이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굉장히 회의적인 시선들이 많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한번 예상을 해보면 지금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로의 전환 작업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현대와 기아차가 지금 제대로 대처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사실 자율주행차 같은 것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자동차가 점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소비재다라는 인식들이 확대되면서 향후 자동차 생산량이 감소 추세로 돌아갈 가능성들은 오히려 더 높은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바닥까지 온 것은 뭐 굉장히 이렇게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만 반등의 가능성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조금 제한적이다라고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평가하는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인 반등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나 봐요. 단기적인 반등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높아 보인다고 평가해 볼 수가 있죠. 네. 이번엔 또 최근에 저희가 사실 뭐 좋지 않은 부정적인 뉴스만 좀 전달해드렸던 이 조선업 네. 황도, 조선업종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워낙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1분기 수주 실적도 신통치 못한 업체도 있고요. 또 그 경기 불황에도 또 괜찮은 성적을 받은 업체들도 네. 있던데 네. 이제는 좀 이 조선업이 바닥은 좀 지났다라고 봐도 되는 건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바닥권은 맞는데 이제 지나고 찍느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우리가 팩트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조선업종 삼총사들 얘기할 때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이 그렇죠. 있는데 예. 역시 뭐 현대중공업 또 대우조선해양 실적 안 좋았습니다. 네. 그래도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LNG를 잘 버텨내면서 삼총사 중에서는 선방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거는 최근의 국제 유가 급등, 이제 이란의 뭐 제재라든지. 이렇게 제재 유예 종료 관련하고 또 뭐 호르무즈 해협을 종료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국제 유가가 조금씩 튀어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의 좀 흐름들을 보면 유가 상승, 특히 유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기간에는 조선주는 굉장히 수혜를 봅니다. 왜냐하면 해양 플랜트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니까 유가가 높아지면 막 공장을 뭐 할 거 쉽게 말하면 짓고 짓고 하니까 되죠. 수주가 네. 나오는 이제 이런 패턴이 있어서 가장 좋은 모습은 급등 폭등보다는 상승세가 쭉 이어가면서 완만하더라도 완만하면서 길게 이어가는 길게 걸 이어가고 말씀하시는 거군요. 수주도 같은 패턴으로 쭉 이어가게 된다면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팩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관련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는 오히려 조선업종이지만 조선주지만 유가 흐름을
계속 체크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현명하다 이렇게 조언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선과 유가라고 하니까 사실 저는 와닿지 않았는데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충분히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조선주 주가에 대해서 전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약간은 이제 조금 의견이 다른 편이고요. 보수적으로 보시는 거죠? 네, 조금 예. 저는 보수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조선주가 유가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로 움직이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네. 이 유가가 사실상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느냐를 한번 예상을 해보면 네. 오히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를 이제 우리가 좀 주시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네.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미국에서 셰일가스 생산량이 이제 거기에 맞춰서 굉장히 탄력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상들이 계속해서 관찰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유가 상승 압력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공급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탄력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유가 상승의 가능성은 오히려 조금 제한적이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실은 조선업종에 그러니까 배가 더 많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이 그렇게 오기도 조금 어렵지 않느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이제 그러니까 조선업에 대한 수주가 확대가 되려면 사실 세계 교역량이 더 꾸준하게 늘어나는 모습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보호 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고요. 물론 미국과 중국 간의 그런 무역 협상들이 이제 종결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오히려 또 유럽 쪽에서는 이런 무역 전쟁이 확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결국은 세계 무역에 있어서 부담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조선업 수주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인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말이 굉장히 많았던 종목이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기업 얘기 좀 해보도록 하죠. 사실 이게 분식회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잠정적으로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인데 실적을 까보니까 안 좋았단 말이죠. 네네. 어떨까요?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실적은 사실 시장의 기대보다 오히려 더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1분기 개별 기준 매출이 지금 1,254억 원 정도 나오고 있고요. 이것은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4.3% 감소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적자로 전환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234억 원의 손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당연히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가 하락에 굉장히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검찰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증거를 지우고 조작한 혐의로 자회사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임원 2명에 대해서 이제 구속영장을 네. 청구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담 요소 그리고 미래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소로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가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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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총평 하나만 간단히 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궁금한 거 2분기 전망이거든요. 어떻게 될 거라고 간단히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저는 아직 바닥을 논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보통 더 우리가 내려갈 것이다. 네, 주식시장이라는 게 현재 동향 지표라기보단 3개월, 6개월을 좀 선행하거든요. 네. 그런데 향후 3개월, 6개월의 전망, 저는 뭐 IT 업종을 비롯해서 아직은 쉽게 빠른 반동은 좀 힘들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결과적으로 증시 전망도 좀 부정적으로 보고는 있는데 네, 네. 결과적으로 지금부터는 바닥 확인, 2분기냐 3분기냐 이것이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네요.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경기의 바닥이 어디일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경기의 바닥이 올해 하반기냐 혹은 내년 상반기냐 오히려 내년 상반기의 가능성들이 더 높게 점쳐지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경제 성장률 전망들이 하향 조정 네. 추세가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계속해서 우리 경기가 조금씩 침체의 골로 더 깊이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 주가도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고요. 따라서 주가의 추가적인 하락폭이 크지는 않겠습니다만 네. 계속해서 바닥 다지기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자본시장연구원의 황세훈 연구실장,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